이거 반찬이랑 한약 잘 챙겨 먹으렴.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반찬과 한약을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임신 10주 차인 미나는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고통스럽게 토하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몰래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몰래 CCTV를 설치했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음식,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임신 10주 차인 미나는 33살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 남편 재훈과는 연애 3년 끝에 결혼했죠. 미나는 원래 밝고 건강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댁을 다녀온 날이면 더욱 그랬죠. 오늘도 미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 순례는 63살로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와라, 미나야. 많이 힘들지? 순례는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이미 반찬통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 반찬까지. 산모한테 좋다고 해서 다 만들어놨어. 매일 챙겨 먹어야 해. 시어머니는 반찬통 하나하나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보자기에 싼 한약 봉지까지 내밀었어요. 이건 산모 보약이야. 좋다는 데 가서 특별히 지어온 거니까 꼭 먹어. 미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재우는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순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며느리 잘 챙겨. 하지만 미나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나는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재우는 계속 어머니 자랑을 했어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지? 저렇게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데. 미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뱃속이 벌써부터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미나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여보,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잠깐만. 재우는 반찬통을 들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나는 현관에서 한참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우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리자 미나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들을 보는 순간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을 떨면서 첫 번째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미나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입을 막고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 통을 열었어요.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는데 색깔이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미나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으윽!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세 번째 장조림통을 여는 순간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고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변기에 매달려 한참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욕실 문 너머로 들리는 샤워 소리 때문에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나는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라곤 전혀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기한테 안 좋은데. 미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반찬통들을 하나씩 들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쏟아 붓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건데. 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 멸치볶음도 장조림도 나물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 봉지를 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고 미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한약을 먹고 나서 밤새 토하고 배를 움켜쥐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손이 떨렸지만 미나는 한약 봉지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 반찬통들을 깨끗이 씻어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나서야 미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나는 황급히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뭐해? 재훈이 물기를 털며 나왔어요. 아,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 미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훈은 선반 위에 깨끗한 반찬통들을 봤어요. 벌써 냉장고에 다 넣었어? 빨리도 하네. 응, 상하면 안 되니까. 미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미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왜 이래? 또 입덧이야? 응, 조금. 괜찮아. 미나는 웃으려 애썼지만 입가만 실없이 떨렸습니다. 재훈은 미나를 소파로 데려가 앉혔어요. 무리하지 마. 임신 중인데 쉬어야지. 고마워. 미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왜 시댁 음식만 먹으면 이렇게 아플까?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재훈은 미나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열은 없는데 병원 가볼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미나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재훈은 그날 밤 늦게까지 미나를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반찬들의 이상한 냄새, 한약을 건네던 손길. 다음번에도 똑같을까?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 미나는 배를 감싸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처럼 미나의 마음속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시댁을 다녀온 날이면 증상은 더욱 심해졌죠. 지난 주말에도 미나와 남편은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반찬을 가득 싸주었습니다. 미나야, 이번엔 미역국도 끓여놨어. 산모한테 제일 좋은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벌써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흥얼거렸지만 미나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아플 거야. 또 토하게 될 거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나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직 반찬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속이 뒤틀렸어요. 변기에 매달려 토하는 미나의 등을 남편이 쓰다듬어줬습니다. 미나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입덧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입덧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미나는 시어머니가 싸준 한약을 꺼내봤습니다. 검은 봉지에 담긴 한약 봉지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걸 먹으면 또 아플 텐데. 하지만 먹지 않으면 남편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한약을 뜨거운 물에 타서 한 모금 마셨어요. 순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미나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파.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놀라 달려왔어요. 미나야, 왜 이래?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미나를 부축해 소파에 눕혔어요. 내가 구급차 불러줄까? 아니,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미나는 애써 진정하려 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남편 몰래 동네 약국을 찾아갔어요. 약국 문을 열자 친절한 약사 수정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임신 중인데요. 자꾸 배가 아프고 토하고 특히 시댁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요. 수정은 미나의 창백한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얼굴 혈색이 안 좋네요. 입덧치고는 증상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수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병원 가보셔야 해요. 큰 병원이요? 미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임신부한테 흔하지 않은 증상이거든요. 혹시 오래된 음식이나 상한 재료를 드신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주신 음식이? 하지만 미나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입덧인 줄 알았는데. 수정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기 건강은 더 중요해요. 꼭 병원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는 약국을 나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뭐가 나올까? 정말 시댁 음식 때문일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미나는 용기를 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내과에 도착한 미나는 김성배 의사를 만났어요. 성배는 50 가까이 된 베테랑 의사로 차분하면서도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미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댁 방문 후 심해지는 구토, 배 통증, 한약을 먹은 후의 고통까지. 성배는 진지한 표정으로 미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단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며칠 후에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나는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성배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나 씨,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에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인 흔적이 보여요. 곰팡이 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곰팡이 독이요?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래된 음식이나 잘못 보관된 반찬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바로 탈이 나지만 조금씩 먹으면 이렇게 몸에 쌓이죠. 미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아온 반찬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특정한 날, 특정한 음식을 드실 때만 아픈가요? 성배의 질문에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댁 음식을 먹을 때만요. 그럼 그 음식을 조금만 모아서 가져오세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해요. 미나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걸까? 아니면 실수일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나는 그날부터 시댁 음식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미나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 고민은 깊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 미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두려움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나가 반찬을 계속 버리는 걸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반찬통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미나야, 반찬 벌써 다 먹었어? 응, 맛있게 잘 먹었어. 미나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일주일치 반찬이 이틀 만에 다 사라진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어머니가 싸준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미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시댁을 다녀온 날이면 미나는 늘 피곤해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반찬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결국 남편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회사에 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1시간 후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CCTV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책장 뒤쪽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알아야 했어요. 미나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라도 있는 걸까? 남편은 카메라를 켜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또다시 시댁 방문 날이었어요. 미나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반찬을 가득 준비해놨어요. 미나야, 이번엔 닭백숙도 끓였어. 산모한테 보약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나는 웃으며 받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또 버려야 해. 또 숨겨야 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바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을 떨며 첫 번째 통을 열었어요. 닭백숙 냄새가 확 퍼졌고 미나는 코를 막았습니다. 으윽,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미나는 반찬통을 하나씩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조금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나물 조금, 닭백숙 국물 한 숟가락.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비닐봉지를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긴 후 미나는 남은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통째로 쏟아 붓는 모습은 마치 독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지? 왜? 미나는 주저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아, 아파. 미나는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약 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버려야 해. 미나는 기어가듯 한약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미나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남편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빨리 돌리자 미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남편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나가 반찬통을 여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코를 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미나가 작은 비닐봉지에 반찬을 조금씩 담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미나가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 남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나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영상을 멈추고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버릴까? 그리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미나의 표정, 떨리는 손, 흐르는 눈물. 모든 게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미나가 어머니를 싫어하는 걸까?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미나는 늘 시어머니에게 공손했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럼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남편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냉장고 어딘가에 숨겨둔 걸까? 남편은 냉장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꺼내서 열어보니 반찬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은 냄새를 맡아봤어요.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나가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황급히 비닐봉지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다녀왔어요. 미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끄고 미나를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남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나야, 오늘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미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미나를 꼭 안아줬어요. 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응, 고마워. 미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미나를 꼭 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비밀을 품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는 미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직접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하지만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고민하던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미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함께 마주해야 한다고.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은 미나에게 CCTV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나도 여전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네, 어머니. 미나랑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미나를 바라봤어요.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힘들면 내가 혼자 다녀올까? 아니야, 괜찮아. 같이 가자. 미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녁 무렵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미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또 버려야 하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라. 늦었네. 시어머니는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미나를 보는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산모한테 좋은 음식들이야. 미나야,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미나에게 반찬을 계속 권했습니다. 미나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지만 속이 울렁거렸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네,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며느리가 아들 운을 끊는다고요? 정말요? 그 말에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음식을 먹느라 듣지 못했지만 미나는 모든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들이 며느리한테만 신경 쓰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복도를 지나다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방 한쪽 벽에는 붉은 부적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단 같은 게 차려져 있었어요. 촛불이 켜져 있고 미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위에는 검은 천이 덮여 있었어요.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뭐지? 저건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니야?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집에 다니는구나.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반찬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한약을 먹고 아팠던 일들. 설마 일부러 그런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나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어요. 거실로 돌아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보다 미나 얼굴이 안 좋은데? 시어머니가 미나를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임신 중이니까 몸조리 잘해야지. 내가 싸준 반찬 잘 먹고 있지? 네, 잘 먹고 있어요. 미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특히 한약은 꼭 챙겨 먹어. 아기한테 좋으니까. 그 말에 미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약. 그 한약이 문제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 점집에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집? 우리 엄마가? 응,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점집 선생님이랑 얘기하시더라.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다니셨던 것 같긴 한데, 요즘도 다니시나? 모르겠어. 그냥 궁금해서.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기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미나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점집 산모 저주라고 쳐봤어요.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점집에서 부적을 받아오거나 음식에 이상한 걸 섞는다는 내용들. 미나는 손을 떨며 글을 읽었어요. 오래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이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믿음. 곰팡이가 핀 음식을 조금씩 먹이면 아이가 약하게 태어난다는 미신.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화면을 끄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나를 해치려고 한 걸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결심을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남편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여러 곳을 비교한 끝에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의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시어머니를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길 원하시나요? 시어머니가 어디를 다니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며칠 후, 미나는 탐정 정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40대 중반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로 의뢰하시는 건가요? 미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댁 음식을 먹고 아팠던 일, 병원 검사 결과, 점집 통화를 들은 것까지. 도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해치려 한다는 정황들이 보이네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어요. 제가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일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도연은 이틀 후부터 시어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술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외출했습니다.
도연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례가 허름한 골목 안쪽 점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무당네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근처에서 대기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1시간쯤 지나 순례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도연은 계속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한약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순례가 점집에서 받은 약재를 한약방 주인에게 건네는 게 보였어요. 이걸로 산모보약 좀 지어주세요. 한약방 주인은 약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점집에서 좋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냥 넣어주세요. 한약방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돈을 받고 약을 지어줬어요. 도연은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어요. 탐정 도연이 보내온 영상을 본 미나는 손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집에서 약재를 받아 한약방으로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미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촬영했어요.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확대해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한약방 주인에게 검은 봉지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산모 보약으로 지어달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미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거였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나 씨, 이제 한약방에 직접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도연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재가 뭔지 확인해야 해요. 미나는 그날 오후 남편 몰래 시어머니가 다녀간 한약방을 찾아갔어요. 낡은 재래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한약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나이 지긋한 한약방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산모보약 지으신 분 아세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약방 주인은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 말씀이신지? 60 넘으신 여자분이요. 점집에서 받은 약재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한약방 주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분. 기억나네요. 그분이 제 시어머니예요. 그 한약을 제가 먹었는데 자꾸 아파서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약방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그때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산모한테 쓰면 안 되는 약재가 섞여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미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익모초라고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약재예요. 임신 중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한약방 주인의 말에 미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왜 지어주신 거예요? 손님이 강하게 원하셔서. 제가 말렸는데도 괜찮다고 하시길래. 한약방 주인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 약재 혹시 남은 거 있으세요? 네, 조금 남아 있어요. 왜요?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좀 주실 수 있나요? 한약방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쪽에서 작은 봉지에 약재를 담아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한약방을 나온 미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핸들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나와 아기를 해치려고 한 거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미나는 눈물을 닦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배 의사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미나는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성배는 미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 씨,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요? 선생님, 이거 좀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미나는 한약방에서 받은 약재 봉지를 꺼냈습니다. 성배는 봉지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먹었던 한약 재료예요. 시어머니가 점집에서 받아온 거래요. 미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성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바로 검사 맡기겠습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이제 그 한약 절대 먹지 마세요.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성배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어요. 미나 씨, 앉으세요. 미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심각합니다. 성배는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이 약재에는 익모초뿐만 아니라 유산을 유도하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유산이요?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된 약재라 곰팡이 독도 검출됐어요. 성배의 말에 미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배합이에요. 그럼 고의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성배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계속 먹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미나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기는 괜찮은 거죠? 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해요. 미나 씨가 많이 먹지 않았던 게 아기를 지킨 거예요. 그 말에 미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미나는 곧바로 탐정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탐정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고의성이 명확하대요. 유산 유도 성분이랑 곰팡이 독이 검출됐어요. 전화 너머로 도연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모인 거네요. 네, 이제 남편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믿을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녁 8시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미나의 심각한 표정에 남편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응, 얘기할 게 있어. 앉아.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 사실 그동안 내가 숨긴 게 있어. 남편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뭔데? 말해봐. 시댁에서 받아온 음식. 나 먹을 수가 없었어.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음식을 먹고 아팠던 일, 병원 검사 결과, 한약방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남편은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잠깐만. 그럼 우리 엄마가 일부러? 응, 병원 선생님도 고의라고 했어. 여기 검사 결과 있어. 미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응, 그리고 이것도 봐. 미나는 탐정이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이럴 리 없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미나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은 긴긴 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남편은 회사도 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여보, 괜찮아? 모르겠어.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탐정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탐정님. 미나 씨, 중요한 영상을 하나 더 확보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미나는 남편에게 눈짓을 했어요. 여보, 탐정님이 새로운 증거를 찾았대. 같이 가자.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자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도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꼭 보셔야 해요. 화면에는 병실 복도가 보였어요. 병실이요? 누가 아픈 건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틀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남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도연의 말에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병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도연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이 보였어요. 간병인이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실래요? 간병인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물도 못 넘기겠어. 며느리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 목소리가 약하고 떨렸습니다. 간병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좀 쉬세요. 간병인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간 간병인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30초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나와 남편은 화면을 보며 입을 벌렸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와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마치 운동하듯 팔다리를 쭉쭉 펴는 모습이었어요. 아휴, 답답해 죽겠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생하고 힘찼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 변호사님?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연기 잘하고 있죠? 남편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쓰러졌다고 하니까 다들 동정하더라고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미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약도 더 세게 먹여야겠어요. 그 말에 미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전화 통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애만 없어지면 아들이 정신 차릴 거예요. 며느리는 그때 내쫓으면 되고,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치킨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치킨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 치킨을 들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한 변호사님, 며느리가 조작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치킨을 먹으며 깔깔 웃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피해자 역할 잘할게요. 오히려 며느리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남편은 노트북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야? 이게 정말 우리 엄마란 말이야? 미나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치킨을 다 먹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했어요. 힘들어. 약한 목소리로 신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날 괴롭혀.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를 했어요. 완벽하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치킨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에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어요. 간병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힘없는 환자로 변해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간병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어. 물 좀. 시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소 안은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여보. 미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남편은 미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믿었어. 내가 바보였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미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탐정님, 이 영상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병실은 공공장소니까 불법 촬영이 아니에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도 명확히 녹음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고소하겠어요. 여보, 정말? 미나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너와 우리 아기를 해치려 한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변호사라는 사람도 같이 조사해야 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공모해서 며느리를 모함하려 했으니까요. 네, 둘 다 고소하겠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쥐었어요. 미나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미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미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연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어요. 경찰서 가실 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탐정님.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런 일을 밝혀내는 게 제 일이에요. 두 분 힘내세요. 도연도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부부는 차에 올라탔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괜찮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미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경찰서 가자. 오늘 당장. 응, 그러자. 차는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힘내자.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부부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미나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고소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아내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나와 남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댁 음식을 먹고 아팠던 일, 병원 검사 결과, 한약방에서 확인한 사실들, 그리고 탐정이 촬영한 영상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관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경찰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상해 미수입니다. 특히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으니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바로 수사 시작할 수 있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증거가 확실하니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은 고소장 작성을 도와줬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일주일 안에 피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부부는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나야, 우리 엄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응,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 같아. 경찰이 오기 전에 확인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길은 무거웠어요.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 중이니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미나야, 엄마 방 같이 가보자. 두 사람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붉은 부적이 벽에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미나는 그날 봤던 그 부적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부적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재단 위에는 미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위에 검은 천이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에는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어요. 미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저건 저주 인형이야. 엄마가 널 저주하려고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점집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무당 상담비 10만 원, 부적 5만 원, 액막이 30만 원. 날짜를 보니 미나와 결혼한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2년 넘게 점집을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약재 봉지들이 있었어요. 미나는 봉지 하나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먹었던 한약 냄새야. 정말? 남편은 봉지를 받아 확인했어요. 점집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액땜용 약초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장 같았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아들이 결혼한다고 한다.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갈 것 같아 두렵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2년 8월 3일. 점집 선생님이 며느리 때문에 집안 운이 막힌다고 했다. 뭔가 해야 한다.
미나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노트를 봤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부적을 붙이고 액막이 구술했다. 며느리가 떠나가길 기도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어요. 2023년 3월 20일.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무당이 준 약초를 반찬에 섞기 시작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남편은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미나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여보, 진정해. 하지만 남편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미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후 남편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 노트도 증거로 제출해야 해. 그래, 그러자. 남편은 노트와 영수증들, 약재 봉지들을 모두 챙겼어요. 그리고 부적들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미나야, 엄마 컴퓨터도 확인해 보자. 거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남편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어요. 쉽게 열렸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한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혼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메일을 읽을수록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엄마한테 조언을 해준 거네. 어떻게 며느리를 모함할지. 미나는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다 캡처해. 남편은 모든 메일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한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이 수십 건이었어요. 모두 증거로 남겼습니다. 이제 됐어. 나가자. 부부는 시어머니 집을 나왔어요. 차에 오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못 봤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믿었어야 했어.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 우리 앞만 보자.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래, 그래야지. 남편은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나야, 나 결심했어. 뭘? 엄마랑 연을 끊을 거야. 완전히. 미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을 뻔했잖아. 우리 아기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오늘부로 남이야. 미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내고 우리 아기 엄마야. 남편은 미나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노트, 영수증, 약재, 이메일 캡처본, 통화 기록까지 모든 걸 USB에 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하자. 그래, 그러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미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이제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지켜줄게. 남편도 미나의 배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꼭.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부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와 남편은 추가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일기장에 범행 계획이 다 적혀 있네요.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형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 경찰 소환장이 발부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어머니는 소환장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나를 고소했다고? 간병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경찰 소환장이 왔어요.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조작한 거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언론도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사흘 후 경찰서 조사실.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걸으실 수 있으시죠? 형사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이미 병실 영상을 봤어요. 어머니, 병실에서 치킨 드시던 영상 보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연기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유산유도 약제를 먹인 것도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약방 주인의 진술서, 병원 검사 결과, 일기장, 이메일 기록, 모든 게 시어머니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논의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한다는 기사를 내보내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효부로 알려진 며느리 알고 보니 시어머니 학대, 시어머니를 괴롭힌 며느리 거짓 고소로 반격.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기사에는 시어머니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했어요. 결혼 후부터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죠. 제가 아들을 걱정하니까 며느리가 저를 미워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댓글에는 미나를 비난하는 글들이 달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효도는 개나 줘버렸나 봐. 시어머니 불쌍하다. 미나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사람들이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남편은 미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여론은 점점 나빠져만 갔어요. 시어머니 측에서 계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영상을 조작했다. 한약방 주인과 짜고 거짓 진술을 받았다. 미나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쳤어요. 요즘 시어머니 관련해서 힘드시죠? 이웃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 봤는데 진실이 뭔가요? 저는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이러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기사만 믿잖아.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여보세요? 피의자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증거 영상을 공개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나를 바라봤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병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치킨을 먹으며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 며느리가 조작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 말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댓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기를 했네. 며느리가 피해자였구나.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거짓말한 거였어.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영상이 공개됐어요. 어떡하죠? 진정하세요. 저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도 난처했어요.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시어머니를 기소했어요. 상해, 미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였습니다. 한 변호사도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됐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나는 남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어요.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은 며느리에게 유산을 유도하는 약재를 의도적으로 먹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한약방 진술, 일기장 등 모든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위해 좋은 약재를 구한 것뿐입니다. 점집에서 산모에게 좋다고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어요. 일기장에 명확히 며느리를 해치려는 의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 영상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판장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한약방 주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이 점집에서 받은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약재에는 임산부 금기 성분이 포함돼 있었어요. 제가 만류했지만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한약방 주인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성배 의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곰팡이독과 유산유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먹었다면 유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미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말했어요.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온 미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이제 곧 끝나는 거지? 응,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은 미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진실은 점점 밝혀지고 있었어요. 2주일 후 최종 선고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아침부터 긴장해 있었어요. 손이 떨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오늘 끝나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남편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한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재판장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나는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미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피고인 박술래는 며느리인 서미나에게 유산을 유도하는 약재를 지속적으로 먹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일기장, 이메일 기록, 영상 등 모든 증거가 계획적 범행을 뒷받침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매우 중대합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본 법원은 피고인 박술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난 억울해요. 법정 경위가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재훈아, 엄마 좀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제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한태영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한 변호사도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거렸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훔쳤어요. 끝났어, 미나야. 이제 정말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세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미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아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나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걸어 나갔어요. 차에 오른 부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나야, 오늘부로 우리 엄마와는 완전히 남이야. 여보. 아니, 정말이야.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와 우리 아기를 해치려 한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불러. 미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내고 우리 아기 엄마야. 남편은 미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만 살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응, 그러자. 미나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기야, 이제 안전해. 아빠랑 엄마가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긴 싸움이 끝난 뒤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사 가자. 미나가 말했어요. 이사? 응, 여기서는 계속 그 일이 생각날 것 같아.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조용한 곳으로 가자. 아기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응, 공기 좋고 햇빛 잘 드는 집을 찾아보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미나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성배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어요.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정말요?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심장도 튼튼하게 뛰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성배는 미나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미나 씨, 정말 잘 견뎌내셨어요. 대단하세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건강만 챙기세요. 진료실을 나온 미나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아기가 건강하대. 정말? 남편은 미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웃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 부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전원 마을을 찾았어요.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여기 좋은데? 아기 키우기 딱이야.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미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힘들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어요. 안녕, 그리고 잘 있어. 미나는 작게 속삭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녹색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 꽃이 피었어. 정말 예쁘다. 남편도 미소를 지었어요. 새 집에 도착한 부부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방도 꾸미기 시작했어요. 노란색 벽지를 바르고 귀여운 모비를 달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여기서 자라는 거야. 미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남편이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부는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밤하늘이었어요. 여보, 별 좀 봐. 진짜 많다. 우와, 진짜 예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미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여보.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래,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미나의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기야, 아빠랑 엄마가 너를 사랑해. 많이. 별빛 아래 앉아있는 부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를 지켜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견뎌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어요.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나의 배는 많이 불러와 있었어요. 이제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미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미나가 직접 심은 채소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기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미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반찬 냄새에 토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음식 냄새가 좋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배고프지? 응, 배고파. 우리 미나 요리 실력이 늘었네. 남편은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그러게, 얼굴도 많이 밝아졌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텃밭 일 좀 도와줄래? 그럼 당연하지. 뭐 할 건데? 토마토 지지대 세워야 해. 너무 많이 자라서. 알았어. 내가 해줄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남편은 텃밭에서 일하고 미나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보, 조심해. 토마토 부러지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미나는 의자에 앉아 남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남편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미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미나 씨, 집에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미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애호박이랑 상추 좀 가져왔어요. 우리 밭에서 딴 거예요. 어머, 감사합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미나는 부엌에서 만들어둔 김치를 꺼냈습니다. 우와, 김치 담그셨어요? 맛있겠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웃 아주머니는 김치를 맛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솜씨가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미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다음 달 초예요.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준비 다 하셨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첫째예요? 네, 처사이예요. 그럼 더 설레겠다. 아기 낳으면 제가 미역국 끓여다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미나는 이곳으로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부는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뒷길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래. 도시에 있었으면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미나야, 저 노을 좀 봐. 정말 예쁘다. 두 사람은 멈춰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이름 정했어? 미나가 물었어요. 응, 생각해둔 게 있어. 서준이 어때? 서준이? 좋은데?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우리 아기가 모든 걸 잘 준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에 미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좋아. 서준이로 하자. 우리 서준이 건강하게 나와야 해. 남편은 미나의 배에 대고 말했어요. 아빠가 많이 사랑해. 미나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좋은 아빠 될 거야, 당신. 당연하지. 내가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미나는 아기 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작은 옷가지들을 개어 서랍에 넣었어요. 하나하나 만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아, 이거 내 옷이야. 예쁘지? 남편도 옆에서 함께 정리를 도왔어요. 이 신발 진짜 작은데? 발이 이렇게 작아? 응, 신생아는 원래 작아. 신기하다. 남편은 작은 신발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어요. 여보, 긴장돼. 미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근데 기대도 돼.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분명히 잘할 수 있어. 남편은 미나를 안아줬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면 돼.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미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후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미나는 아침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 진통이야? 병원 가야 돼? 남편은 당황해서 물었어요. 응,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서둘러 준비한 가방을 들었습니다.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미나는 진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남편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6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서준이.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나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 간호사가 아기를 미나의 품에 안겨줬어요. 미나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아기는 작은 손으로 미나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미나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손가락 잡았어. 봐봐. 우와, 진짜네. 우리 서준이 힘도 세다. 남편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서준아, 아빠야. 앞으로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병실로 돌아온 후 남편은 미나를 돌봐줬습니다. 물도 떠다주고 이불도 덮어줬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미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내서 정말 다행이야. 미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웃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아주머니는 약속대로 미역국을 끓여다 줬어요. 미나 씨, 이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미나는 매일 아침 서준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서준아, 저기 새 보이지? 예쁘지? 서준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서준이 웃는 거 봐. 천사야, 천사. 정말 천사 같아. 미나는 서준이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서준이를 재우고 마당에 앉았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 나도 같은 마음이야. 남편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래, 서준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미나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어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지금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미나야.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서준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새 식구의 행복한 시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내일.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깊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미나는 자신과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 용기를 냈고 남편은 진실을 마주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심이 더 진한 법입니다.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결국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